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네, 반가워요. 서류는 통과하는 이력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케이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류는 통과하느라고 기재한 게 서류에 미흡한 점만 줄이자라는 거를 어필한 소개고요. 보통 서류를 통과하는 거는 면접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이는 거니까 그냥 못난 것만 빼도 서류는 통과한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보통 롤모델이란 게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롤모델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렇게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려 2021년에 제 이력서를 그냥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까시면 됩니다. 너무 날먹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전통제로 오늘은, 내일이 우수죠? 우수인데 겨울의 마무리고 봄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한파랑 냉기가 점차 사라지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건데, 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씨앗을 고르거나 논밭 태우기를 해서 해충을 다 죽여서 거름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거 듣고 갑자기 삘이 받아서 이력서를 다시 리뉴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목적인데요. 네, 그래 봅시다. 그래서 보통 이력서에 우리 뭐뭐 적을까요? 이름. 네, 그렇죠. 이름 적습니다. 이름 적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 얼마 받고 싶어요 라고 전화번호랑 이메일. 얼마 받고 싶어요? 자, 오퍼레터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뭐 학력, 보통 최종 학력까지만 적으면 된대요. 그래서 최종 학력 적고, 그 다음에 기술,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는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리고 개발자의 필수템, 깃허브 하고, 혹시 내가 지식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블로그도 당연히 기재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경력상의 직장하고 진행 프로젝트. 근데 저기에도 진행 프로젝트가 있고 이곳에도 진행 프로젝트가 있는데, 차이점은 이건 단순히 직장에서 했던 그 업무적 진행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고, 혹여나 나는 뭐 PHP 개발을 직장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 전환을 자바로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개인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저 보유 기술의 진행 프로젝트, 즉 사이드로 난 이걸 추가적으로 공부했어요 라고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쓰는 건 같다.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건 같고, 기타로는 이제 자기소개. 여기 말하는 자기소개는 보통 기업에서 말하는 1분 자기소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난 어떤 사람이니까 난 이걸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회사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간단한 3-4줄 정도 쓰는 자기소개. 그리고 나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뭐 부트캠프를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만약에 경력사항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 스터디를 강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대외활동, 이렇게 우리가 지식 공유하고 있는 것도 커뮤니티 만들기 위한 대외활동, 이렇게 기타 사항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 이력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까주시면 돼요, 뭐가 별론지. 그래서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눠봤는데, 우선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난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는 수단이에요. 자, 사진만 바꿨습니다. 자, 이제 우선 제 사진도 저런 뉘앙스였어요. 일단 저런 뉘앙스였고, 뭔 뜻인지 알겠죠? 이제 파란 바탕에 마치 공무원 시험을 볼 것 같은 그런 증명사진이었죠.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적었고, 뭐 한번 까보실래요? 이메일도 적었어요. 뭐 인스타그램도 적고 블로그도 적고 학력도 적고, 이거 나름 자기소개라고 적어봤습니다. 한번 별로인 점 하나 찍어주실래요? 그냥 사진에 넣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왜죠? 요즘은 잘 안 넣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쪽 개발 직구는 더 잘 안 넣죠. 맞아요. 그래요. 사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진 뭐 눈이 이마에 달려 있어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진은 필요 없어요. 아무튼 사진, 맞아요. 사진을 요새 안 넣어요. 아예 안 넣어요. 그리고 저 이모지 좀 거슬린 거. 그렇죠. 이모지 거슬리죠. 물고기 같은 좀 자기소개라고 썼는데 네. 피부리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기를 어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죠. 그냥. 잘 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거 물고기 이런 걸 왜 썼을까요? 그쵸. 쓸데없죠. 밑에 네 줄이 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네 줄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찍어보면, 우선은 이게 뭐냐면, 하나가 더 나은데요. 그렇죠. 저 이거 깃허브, 우선 깃허브 무조건 들어가 보시고, 뽑으시는 분들이 레포지토리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깃허브이 중요한 거는 이 잔디 친구.
이 잔디가 중요한 거는 내가 신입 개발자나 주니어거나 뭔가 부족할 때 성실함, 꾸준함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뭔가가 부족하다면 자기가 실력이라든가 그러면 그걸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잔디 치는 것도 좋고 딱 10월부터 제가 1일 1커밋을 포기했는데요. 이게 이런 소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1일 1커밋을 하고 있길래 나는 유니크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튼 꾸준함만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죠? 뭐 내가 강조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레포지토리 관리 잘하는 거 이걸 다 열어보니까 혹시 내가 쪽팔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프라이빗으로 수정을 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깃헙 잔디는 꾸준함을 보여주니까 관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개발 블로그가 있는데 제가 개발 블로그에 헛소리만 써놨어요. 이게 과연 저를 어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웬 취미생활을 여기다 갖다 넣었을까요? 정말 나를 표현하기에는 그래 하지만 이거 약간 소개팅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소개에 대한 유사품이 있어요. 저는 에러를 즐기는 개발자입니다. 빨리 성장하는 개발자입니다. 장애물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입니다. 중요한 건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개발자는. 장애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물론 장애가 나겠죠. 너무 저렇게 당연한 말들 그리고 1일 걸 개발하고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협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함께함으로써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반복하고 있고 아무리 봐도 초짜 같은 그런 자기소개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단순한 경험 뭐 해봤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자기소개서 안에 어떻게 쓸까? 근데 보통은 자기 경력사항을 브리핑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가장 쌈박하긴 해요. 하지만 2021년에 저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쳐냈어요. 블로그? 난 잘 안 쓰니까 블로그 없애. 그냥 깃헙 주소만 남기고 자기소개? 난 할 게 없어. 내 경력사항을 휘황찬란하게 브리핑하지 못하겠어. 차라리 면접 때 뭐 무송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난 그때 어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학력상을 굳이 기재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최종 학력까지는 적는 게 좋지만 나는 비전공자다 라고 하면 이력서 맨 뒤에 쓰시면 돼요. 학력을. 근데 만약에 전공자다 그럼 전공자는 솔직히 이게 하나의 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력을 위에 적는 게 맞고 다만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는 학력이 아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과목을 과감히 삭제하고 그리고 사진도 삭제했어요. 그런 사진을 삭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진은 꼭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인데 이 사진의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파란 배경에 올백으로 해갖고 정장으로 해놨다면 왠지 개발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케이크 느낌 아니에요? 제 느낌이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를 항상 이제 제 사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 뽑는 거 보면 다른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그래 맞아요. 뭐 목티 입고 찍었다는 거 아니면 뭐 맨투맨 입고 찍은 그냥 일반 사진 아니면 그냥 어디 놀러 가서 V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올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막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셀카 이렇게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파란색 배경으로 했다 이러면 왠지 그거는 개발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약간 그들의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괜히 첫인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끔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없애는 게 맞다. 근데 본인이 괜찮은 사진이 있다. 그냥 가장 평범한 사진이 있다. 그럼 뭐 올리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됐고 자기소개로 한번 예시를 갖고 왔어요. 이게 정말 잘 쓰는 자기소개거든요. 그 인프랩 CTO님인 향로님, 동욱님 자기소개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깔끔하게 난 이런 회사에서 이런 걸 달성했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걸 해봤어. 딱 깔끔하게. 근데 이걸 못하겠다 하면 그냥 저처럼 지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 못할 것 같아서 지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2021년도에 저예요. 나는 이런 수상을 했었고 자격증이 있고 어학도 있고 월수강 있고 장학금까지 있어. 자 한번 까보세요. 얼른 까봐요. 자격증 중에 필요한 자격증 그쵸.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 다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필요 없어요. 어학도 필요 없고 835는 한점수 아니에요? 아래한 글도 있고 아니 835점하고 IME는 적을 만한 인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우선은 뭐 공대 정도면 800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IM2면 그냥
밖으로 영어 한마디가 나올 수 있다는 수준인 거잖아요. 굳이 자랑할 만한 어학 능력도 아니고. 근데 수상 이력은 저는 있어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수상 이력을 제가 어떻게 변경을 했냐. 융합특성화 자율동학부 멘토링 3위가 과연 제 직무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영어 점수는 개발자는 필요 없죠. 근데 왜 나는 개발자가 영어 어학 실력을 왜 강조를 했냐? 그 삼성이나 LG는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딴 거를 쓴 거였고, 그리고 쓸데없는 자격증 있죠. 왜 운전면허 이중이 필요한지, 아래 한글을 왜 썼는지 어이가 없고. 이중이야, 심지어. 오토예요. 그다음 혹시 모르죠. 내가 파견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수강되면 장학금은 그러니까 학부생이거나 아니면 내 성취 결과를 달성하고 싶어서 이런 걸 할 때는 자기소개서,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는 아직 자기소개서를 받아요. 그래서 뭐 700자 이내로 쓰시오. 이럴 때 어필하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굳이 이력서에 작성할 필요는 없어서. 이게 그 지금 안 좋은 예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신 거죠? 그걸로 당근마켓을 지원했어요. 안 좋은 예시로? 네. 비포로? 네. 떨어졌죠. 다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바꿨냐. 그냥 이렇게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상 내역하고 자격증도 관련 있는 것만. SQLD는 SQL 개발자 자격증이랑 기사랑 탑시. 그리고 수상도 교내 아니면 쓸데없는 자격증 빼고 그냥 외부에서 받은 상만. 그냥 이렇게만 해서 빼버렸어요. 질문 있습니다. 아예 없으면 어떡하죠? 안 쓰시면 돼요. 이거를 한 이유가 자신 있는 프로젝트, 애착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라는 면접 질문이 반드시 나와요. 그때 나는 그래서 어떤 성과까지 달성했어 라고 어필하고 싶어서 전 적은 거였고요. 굳이 그런 게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봐요. 어떤 상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자격증이 있기도 하고 한데 이건 솔직히 개발자로서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깔난 프로젝트 아니면 괜찮은 프로젝트, 애착 있는 프로젝트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위치를 가장 밑으로 내렸어요. 아예 안 쓰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후반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어떤 걸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경력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거, 난 이걸 할 수 있어 하고 딱 이거 올린 거죠. 그럼 이거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딱 내 이력서에 난 이런 기술 할 줄 알아 하고 딱 이렇게 그려놨어. 저 중에 제대로 하는 게 뭘까? 그 안 믿을 것 같죠? 저 중에 제대로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있을까요? 왜냐면 저런 이력서 진짜 개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많이 봤죠. 근데 이거 참고로 이거는 이제 우아한 형제들에 계시는 개발자분이 아주 초창기에 쓰셨던 개발 이력서를 갖고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걸 과연 다 할 줄 아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경력을 보면 뭐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한눈에 들어오라고 그림처럼 표현을 했는데 스스로 이 사람이 프레임워크를 뷰를 썼구나. DB는 몽고DB 썼네?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할 타이밍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력서를 몇십 개, 몇만 개씩 읽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누가 이런 방법을 하답니다. 자, 난 이걸 할 줄 알고. 자, 나는 100% 레벨이 있으면 그중에 난 한 70% 레벨을 갖고 있어. 근데 100%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빨간색 게이지가 다 100%죠. 근데 마스터 단계인 거지. 오피스를 마스터. 이거는 이제 이게 우선은 우선 저도 저 링크에서 퍼온 거고 저거 실제로 누가 저렇게 한 거예요? 예시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거 묶음은 잘못돼 있어요. 묶음은 잘못돼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레벨을 저렇게 표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100 게이지에 70%다, 60점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하는데 아까 로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히 자기가 뭔데 내가 마스터야. 이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리누스 토발즈 님도 자기 자신을 C 뿔뿔의 100%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군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짓은 금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면접 질문. 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된 건가요? 본인이 왜 마스터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력서 진짜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가관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2021년도의 이력서예요. 이런 짓을 안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 제가 나눈 거예요. 프로젝트 활용 가능하다.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뚜또가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과연 저걸 다 할까? 그쵸? 그리고 가독성도 은근히 잘 떨어져요. 뭐, 네, 보기가 안 좋죠. 프로젝트에 활용 가능하다는 그걸 프로덕션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지 관리에 용이하게 잘 만들 수 있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런 사람은 없다니까. 그쵸? 없어요. 없어요. 그쵸? 한 번 끄적인 것까지 쓰는 저 패기. 미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심지어 저 리액트 네이티브는 책 한 권 읽었는데 저기다 썼고 자바 안드로이드도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고 저렇게 쓴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경을 했냐? 이렇게만 바꿨습니다. 그냥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아니면 뭐 인프라 구성, 뭐 데니 같은 경우는 AWS 이런 걸 활용을 했었다라는 거 어필할 때 뭐 ETC로 추가하셔도 되고 내가 자신 있는 항목만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하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내 메인 항목에 대해서 볼드 처리를 했어요. 나는 이걸로 취업할 생각이고 이게 더 잘할 자신이 있고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진행했었어 라고 어필할 수 있는 항목에다가 볼드 처리를 하고 우선 자기가 자신 있고 프로젝트를 했던 거는 간략하게 기재하고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거는 과감하게 삭제. 그래서 뭐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력서 읽는 사람은 아 이거 할 줄 아는구나. 딱 스킵하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 좋고 그래서 이걸로 어디 썼냐면 카카오랑 어디 썼지? 네 군데는 이걸로 서류는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번에 지금 다니는 회사는 왜 웃어요? 아니 카카오랑 하려면 여기는 말하기야 그래서 그것처럼 하다가 네 군데는 왜 스킵하시는 거죠? 너무 말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드는 생각이 경력 프로젝트에 적힌 기술 스택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솔직히 프로젝트에 뭐뭐 활용했대. 아, 야, 이거 할 줄 아는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력서를 때 제가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써봤습니다. 언제요? 지금 다니는 회사. 안 썼는데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썼는데도 붙으니까 뭐 결국은 과하게만 안 쓰면 될 것 같다. 안 쓰는 것도 방법이죠. 저 되게 유니크하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 길이가 확 주니까 더 읽기도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일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건 또 실제로 지원했던 그 이력서예요. 이력서였는데 보시면 나는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했고 어느 파트에서 일했는데 이거 딱 중요해요. 여기다가 나 어떤 회사였어. 왜냐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장이 좋은데 프로젝트라고 나름 기재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비포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입장에서 아, 이 회사에서 이 두 개 프로젝트를 했다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뭐 그럼 자기가 뭘 했는지 알죠. 그쵸. 자기가 뭘 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젝트가 뭐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사람이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상세하게 난 뭘 구현해내는지 그러한 역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본대로 완전 보고서처럼 써봤어요.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거였고 개요. 난 이걸 왜 했는지 어떤 업무인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잘못했던 건 이제 담당 업무,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했고, 기술 스택을 여기다 이렇게 적게 됐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스킬을 아예 빼버리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잘못했던 게 있어요. 버전 정보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버전 정보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버전을 사용해서 어떤 기술까지 적용해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인데 그게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치명적인 게 성과에 대한 수치화가 아예 없어요. 여기서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 뭐 GitHub 액션즈를 이용한 CI/CD 도입을 통해서 빌드 시간을 몇 시간으로 단축 이런 거를 사용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없다. 그 말인즉슨 넌 일만 하고 뭔가 성과를 낸 게 보이지 않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다행히 제가 이제 주니어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수치화가 없어도 그걸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1년차, 2년차, 이제 3년차까지 됐을 때는 반드시 성과에 대한 수치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수치화할 수 있지? 라고 한번 뽑아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다가 성과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런 걸 했고 이런 만큼 달성했다 라고. 그래서 그거를 자신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있으면 얘는 무언가 목표를 두고 달성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근데 안 쓰셔도 된다, 없으면.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걸까요? 그냥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과대 포장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겸손하게 과소 포장도 하지 말고, 그냥 사실에 기반해서 난 뭐 했고 이런 거 했어요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것도.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뽑는 사람이 있는 글이에요. 가독성을 확보해도 그림 붙이고 그래프 붙이고 하는 것보다 그냥 줄거리랑 강조 처리만 해서 바로 눈에 보이게 하는 거고, 당연한 이야기, 성장하는 개발자입니다, 에러를 잘 잡아내는 개발자입니다, 이런 소리는 피하는 게 맞죠. 왜냐면 100이면 100, 한 70%의 이력서가 그렇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삭제하기. 그래서 전 사진이 자신 없어서 삭제했고, 자기소개서도 자신이 없어서 삭제했고, 그리고 뭐 학교 활동이나 뭐 수상사항 같은 경우도 자신 없는 거 다 삭제를 했죠. 그 다음에 능력을 보여줄 때 뭐 전반부에 난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스택으로 앞으로 막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 개발을 했을 때 난 무엇을 도입했는지 그걸 간략하게 정의해서 프로젝트로 능력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제 이력서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런 취미인데 도움이 되는 취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발표도 보고,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 뭐 내가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책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네네네. 그런 것들은 들어가는 게 맞는지. 맞죠? 맞아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걸 뭐 대외 활동이나 ETC나 뭐 스터디나 이런 것처럼 보통 블로그에 책에 대해서 글을 남기거나 했을 때 이제 나는 자기 개발을 어떤 식으로 했다, 자기소개 항목에도 적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주기적으로 어떤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그 스터디에서 이러한 책을 했으며 이거를 블로그에 지식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란에 언급하거나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어필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메이크톡이 아니라 24절기 톡을 하고 있잖아요. 24절기 톡도 우리는 커뮤니티를 쌓아가고 있는 거고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것도 이력서에 작성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L 하면 전체하면 될까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자, 이게 처음에 냈던 거였어요. 정말 가독성 꽝이죠. 이렇게 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지금 다니는 회사 넣었던 거. 그냥 경력상만 적고, 개인 프로젝트 적고, 자격증 뒤로 밀어넣고. 끝. 그러니까 보면 솔직히 별거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읽는 사람 편하라고 만드는 거, 이 사람이 나 이 사람한테 이런 거 질문하고 싶어 라고 만드는 게 목적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과하게 쓸 필요 없이 빠르게 읽힐 수 있게만 쓰는 게 맞다. 근데 왼쪽 거도 이해가 가는 게 네, 그때는 저런 프로젝트가 없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채운 거잖아요. 그쵸. 채운 거였죠. 그러면은 왼쪽을 다시 쓴다고 했을 때 21년을 돌아가서 네. 뭐 어떤 걸 채울 수 있을까요? 21년도에 돌아갔을 때 채울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안 적긴 했는데, 경력사항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지금 적혀 있는 게 여기 개인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개인 프로젝트의 비중을 엄청 늘리면 돼요. 근데 이거 개인 프로젝트 적는 것도 중요한 게 지금 제 프로젝트 이게 원래는 그 왼쪽 21년도에 있었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거기는 기재는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돼 있었어요. 이거 학생 때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기재를 다 해놨고 이것도 기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 기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개요랑 난 무슨 업무를 했고 어떤 기술 때 사용했고 하는데 나는 뭐 유니티 개발자를 할 거야. 그냥 유니티 관련된 프로젝트만 기재하는 것보다 뭐 난 리액트로도 한번 해본 게 있고 아니면 뭐 C로도 한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기재를 해서 나는 도구를 따지지 않고 뭔가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를 다양하게 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다만 무조건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죠. 유니티 개발자인데 왜 리액트로 개발을 하셨나요? 이 프로젝트는 뭔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대답 못할 것 같다 싶으면 삭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프로젝트가 한 10몇 개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버스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지우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프로젝트 학부생 혹은 이제 취준생이 개인 프로젝트를 적을 때 중요한 게 저는 1인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해본 거. 팀 프로젝트는 누군가에게 버스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만 있다면 아 얘는 혼자서는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인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경력사항도 없고 완벽한 주니어고 신입인데 이 직무로 전환을 하고 싶은 상황이야. 근데 개인 프로젝트가 있고 팀 프로젝트가 있어. 근데 난 비전공자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쌈박하게 자기소개를 위에 적고 학력사항을 가장 밑으로 내린 다음에 자기가 했던 1인 프로젝트를 가장 위로 놓고 팀 프로젝트를 밑에 놔서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팀 프로젝트를 통한 협업 능력까지 있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프로젝트가 없다 이러면 이제 취업을 못 하시겠죠? 블로그를 꾸준하게 못 써서 기재를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블로그 좀 많이 보나요? 우선은 이제 절 뽑아주신 팀장님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 찾아보셨대요. 블로그에 어떤 글들이 있는지 모든 깃허브 프로젝트들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소스코드 다 열어보고 확인을 하셨대요. 근데 블로그도 다 읽어보는데 중요한 게 블로그에 글이 꾸준하게 아니면 뭐 작성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질이 중요해요. 질이. 그래서 혹여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블로그를 기재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스터디 회고했던 거 아니면 내가 뭐 분기마다 회고했던 거 그리고 내가 뭔 오류를 접했었는데 그걸 해결했던 방식. 근데 그게 솔직히 글 쓰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글 업데이트 주기가 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이것보다 낫죠. 뭐 100중 몇 번 문제, 해결, 솔루션 이런 게 올리는 게 한 몇백 개 있는 것보다 그런 양질의 글을 올리는 행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가 아예 뭐 없고 쓸모없는 것도 있다면 기재하지 않고 회고나 아니면 그런 뭔가 나의 성장점을 찾아가기 위한 적합한 글들이 있다면 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후디를 보니까 후디는 이틀인가 3일에 한 번씩 글을 올리시잖아요. 근데 양질의 형태잖아요. 와 진짜 글을 잘 쓰던데. 저는 주니어를 많이 뽑았으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니어인데 블로그가 있다. 이건 일단 거르는 느낌이 저는 셌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있지도 않아요 애초에. 개념 정리만 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그냥 클론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뭔가 이 사람이 고민의 흔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글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목 보고 오히려 더 거르신 마이너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목 보고 거르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걸르는데 그래도 들어가 보죠 당연히. 그리고 또 걸르죠. 케이트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이 신입 개발자들 할 때 블로그 많이 강조하는데 보통 그 정도의 양질의 콘텐츠를 뽑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또 완전 커리어 전환하는 사람이면. 그쵸. 근데 그럼에도 제가 예전에 그 커리어 코치는 그럼에도 꾸준히 뭐라도 쓰는 게 좋다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근데 그 꾸준히는 전 깃허브 잔디로 충분히 표현 가능하다고 보고 꾸준함만 상징을 할 거면 깃허브 잔디가 맞고 나는 깊게 공부하는 사람이다 신중한 사람이다 어필용은 바로 블로그인데 근데 블로그로 꾸준함을 어필한다? 그건 약간 어불성설인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제일 블로그에 글 얼마 없이 깊은 글만 있으면 눈길이 가죠.
그런 개발의 고민이 담긴 그런 글. 그런 걸 베스트죠. 이 사람이 어떤 성장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통 면접 질문 때 이런 거 물어보냐. 한 5년,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어요? 그때도 뭐 여러분들께 여쭤보긴 했지만 뭐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뭐 어떤 개발자 없었잖아요. 개발자가 한 명도 없었어. 그랬을 때 그런 질문성으로는 블로그 글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나는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민이 담겼던 글들이 있다면 뭐 보여줄 수도 있겠죠. 질문 없으신가요? 끝.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